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윤석열 사단의 권력지도 제2편입니다. 검사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윤석열 사단은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요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사법권을 남용했다는 묘한 핑계로 법원 행정처 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자 최근에는 김용덕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하여 조사했다는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수사의 팀장이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검사 한동훈입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권력지도, 그 윤석열 바로 밑에 있는 검사 한동훈입니다. 판사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통하는 한동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입니다. 한동훈 3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 50명을 동원하여 5개월 동안 다른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이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사단이 이 수사를 통해서 노리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현직 판사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법원 행정처에 근무했던 90여 명의 현직 판사들, 법원 행정처에 근무할 정도라면 판사들 사이에서는 엘리트 판사들입니다. 그쪽을 한번 거쳐서 나와야 더 판사로서 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엘리트 판사들이 가는 곳이 법원 행정처입니다. 그 엘리트 판사, 지금 현직 판사들입니다. 그 판사들을 겁박해서 딱 자기 말 듣게끔 길들이는 한편으로 윤석열 사단에 동조하는 판사들로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가 주도하는 이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 행정처 차장, 처장은 대법관이고 차장은 부장판사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입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낸 임종헌 전 판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무려 38군데나 오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사실 제목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검사 50명이 5개월 동안 이잡듯 뒤져 만든 공소장이 38군데나 틀렸다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엉터리 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동훈 검사가 주도하는 이 수사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의도성 수사라는 점을, 그 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1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최이배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인명사전이라는 이 책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원 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 17명의 이름하고
당시 직책하고 그리고 그 판사들이 어떠한 의혹에 연루가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총 정리한 57페이지짜리 조그만 책자입니다. 그 책자를 최이배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흔들었습니다. 하하, 놀랍게도 이 책자에 김세윤 판사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세윤 판사 누군 줄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한 바로 그 판사입니다. 김세윤 판사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 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을 지냈습니다. 윤리감사관. 최이배 의원이 작성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임명 그 사진에는 김세윤 판사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그런 내용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세윤 판사가 어떠한 의혹스러운 그러한 동향 보고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이배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 소책자를 받아볼 수 없겠느냐.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었으니까 그럼 공개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최이배 의원실에서는 언론에는 줄 수가 없다. 공개할 수 없다. 하고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제가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선중앙동화 그리고 뭐 KBS, MBC 이런 신문과 방송을 봐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 시절입니다. 이 좌파 정권의 언론의 핵심 실세가 어디입니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입니다. 오마이뉴스 등인데,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신문들 뒤지다 보니까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레신문이 작년 5월 31일에 보도한 사법농단 판사들 그 명단을 공개한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상당히 긴데 그 기사 속에 김세윤 판사 부분이 한겨레신문 기사에 실려 있는 거예요. 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보니까 김세윤 판사는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던 2015년 9월에 차 땡땡이라는 판사의 언론사 기고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차 땡땡이라는 판사가 언론에 어떤 글을 기고했던 모양입니다. 그 기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 차 판사의 행동이 판사로서의 품위 유지를 지켰느냐, 공정성을 유지했느냐, 정치적 중립 의무,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느냐 하는 여부를 김세윤 판사가 윤리감사관으로서 이 부분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세윤 판사가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는 차 땡땡 판사는 누구일까요? 차성한 판사입니다. 차성한 판사. 차성한 판사는 1977년생으로 올해 42살의 젊은 판사입니다. 차성한 판사는 2015년 4월부터 양성태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설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판사입니다. 2015년 9월에는 시사인이라는 매체에 5번에 걸쳐 연재 칼럼을 기고하고 원고료를 받았던 그런 판사입니다. 차성한 판사의 이런 행위가
판사로서의 품위와 겸직 의무 위반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그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당시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 김세윤 판사입니다. 자성한 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젊은 판사들의 지지를 받는 이른바 실세 판사입니다. 그런 판사의 과거 언론 기고물을 문제 삼아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면, 그리고 최입의 의원이 만든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임명사전에 이름이 올라 있을 정도의 판사라면 당연히 검찰의 조사 대상입니다. 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김세윤 판사가 작성했다는 그 차경환 판사에 대한 그 보고서, 뭐 일종의 동향 보고서겠죠. 그 보고서 내용은 한겨레 신문에도 아주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그러니까 차경환 판사를 아주 부정적으로 했는지, 아주 뭐 다른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김세윤 판사는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판사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검사가 주도하는 검찰 수사팀이 김세윤 판사를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김세윤 판사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뺐을까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윤석열 사단의 이 검찰에서 뭐 협박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뭐 알아서 이 실효에 맞춰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중형을 선고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정권에서 그렇다면 과거를 뭐 묻지 않겠다 했을 수도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그 선고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아주 입맛에 딱 맞는 그런 판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이 거짓과 진실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김세윤 판사의 1심 판결문은 검찰 공소장을 거의 베낀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진솔한 진술, 단 한 줄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안종범 진술, 그 신뢰성이 없는 그 안종범 진술이 더 신뢰성이 있다 하는 식으로 판결문을 쓴 사람이 김세윤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뭐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판사였겠죠. 그리고 김세윤 판사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세윤 판사와 둘도 없는 친구가 현재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바로 최강욱 비서관입니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그때 변호사 시절입니다. 그때 정봉주 전 의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김세윤 판사와 나는 부부끼리도 같이 만날 정도로 아주 각별한 사이다 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추가 영장 발부, 그 부분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해설까지도 아주 한 그런 사람이에요. 최강욱 비서관이.
최강욱 비서관이 그때 했던 발언 내용, 그리고 그때 했던 그 목소리, 그건 제가 나중에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 정부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해서 깔아뭉개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식으로 지금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국민들을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면 지지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맨날 북한만 쳐다보고 김정은만 바라보고 국민들은 불안하게 만들고 불만스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돌파구는 박근혜 정부 폄훼입니다. 폄훼, 헐뜯기예요. 얄팍한 수법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수법은 지금 신재민이라는 기재부 젊은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당당하게 소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 정권이 박근혜 정부를 어떤 식으로 깔아뭉개려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서서히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태극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건 딱 하나예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그러니까 사법부 판사들을 자기 세력권 안에 끌어넣든지, 아니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한직으로 보내든지 하는 그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그러니까 그게 올해 1월달 판사 인사입니다. 그 인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윤석열 사단의 업무를 우리는 지금부터 막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만약 그걸 막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재판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하고, 그리고 이 윤석열 사단이 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